오늘도 명쾌한 해설을 해주실 뉴스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윤희석 국민의힘 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어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요, 아침에 현 경찰지휘부가 국기문란 행위를 했다면서 아주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최근에 경찰청이 인사권자인 대통령실 결재도 없이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번복한 것을 지적한 건데요. 대통령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죠. 치안감 인사가 2차례 발표가 됐잖아요. 네. 혹시 관련해서는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언론에서 무슨 번복이 됐다는 보고를 받아서 어떻게 되는지 알아봤더니 참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고지를 해버린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인사권자는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한 인사가 밖으로 유출이 되고, 이것을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이렇게 나간다는 자체는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과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찰 고위직 인사가 발표 2시간 만에 번복되는 그야말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바로 지난 21일이었는데요. 행안부에서 처음 치안감 보직 인사안이 내려온 건 당일 6시 15분경이었습니다. 경찰은 1시간쯤 지나서 내부망에 해당 내용을 올리고 언론에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오후 8시 38분쯤 행안부에서 잘못된 내용이 발표됐다는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결국 경찰은 7명의 보직이 바뀐 인사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대통령 결재가 이루어진 건 밤 10시쯤이었습니다. 자, 인사권자의 결재도 없이 치안감 인사를 낸다는 것,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침 출근길 윤 대통령의 말투와 분위기, 표정은 그냥 화가 난 걸 넘어서 격대노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고 있더군요. 네, 국기문란이라고 표현을 했죠. 거기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인사와 관련된 일이 대통령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먼저 언론에 공개됐다는 것. 그러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경찰에서 여러 가지 해명을 합니다. 원래 관행이 행안부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내정 단계에서 먼저 발표를 했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명은 또 행안부에서 잘못된 명단을 줘서 그런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인사권자의 결재 없이 인사를 발표해도 된다는 어떤 인식, 그게 관행이든 뭐든 간에 네. 그 점이 문제라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경찰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서 조직의 역량이 많이 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기강회의라고 볼 수도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네. 이례적으로 대통령께서 국기문란이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써서 이 사건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 이것은 대단히 큰 문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네. 점을 더 강조한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상 초유의 인사안 발표 번복 사태가 벌어진 이 당일, 그러니까 21일은요. 행정안전부에서 경찰 지휘 조직인 경찰국을 만들겠다라고 발표한 바로 그날입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덩치가 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경찰 조직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구를 행정안전부에 두는 문제를 두고 김창룡 경찰청장이 행안부에 면담을 요청하는 등 반발하는 모양새입니다. 자,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쐐기를 박는 말을 꺼냈습니다. 행안부 내에 경찰국이 신설되는 걸 두고 과거를 회귀하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찰보다 더 어떻게 보면 중립성과 독립성에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고 있는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 통제나 이런 것들을 하고, 또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그건 당연히 그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아마 이루어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은 이 검찰의 통제에서
상당 부분 어느 정도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또 통제한다고 하니까 경찰국 같은 것으로요. 그건 또 못 받겠다. 이미 통제 벗어났는데 왜 통제를 또 하느냐. 이런 반발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덩치가 커진 만큼 권한과 힘도 굉장히 많아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조직의 힘과 권한이 엄중해진 것인데 저런 식으로 인사를 번복하고 관행이다 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경찰 조직 자체가 뭔가 좀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인사 발표 문제는 경찰이 잘못한 거죠, 그거는. 네. 왜냐하면 제가 완전히 나지 않은 상태 발표했던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 사안과 지금 윤 대통령이 말씀하신 이 행안부 안에 경찰국 신설은 전혀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경찰이 업무를 추진하는 거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건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네. 다만 그 지금 윤 대통령 말씀하신 거 보면 법무부가 검찰에 그 검찰국이 있어서 지휘 통제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네. 들면 인사에 대해서 뭐 추천을 하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서 법무부 장관 임명을 하지만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돼 있고 검찰 네.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행안부 안에 검찰국이 생겼을 때 이게 31년 전에 그걸 바꾼 거거든요, 사실은. 그 네. 당시에도 검찰의 권한이 비대해져서 그걸 좀 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건데 이제 행안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의 참모 역할을 하는 장관이 주관을 하는 부서이고 그 부처의 밑에 있게 되면 과연 현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어요. 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경찰이 이 수사권, 1차 수사권을 갖게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부분은 동의. 그게 네. 그러나 그게 정부의 이런 그 독임제 장관 기구 아래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네. 독립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거나 아니면 지휘를 할 수 지휘라는 표현보다는 제가 볼 때는 견제를 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부분은 네.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행안부 안에 경찰국을 두는 것보다는 다른 어떤 독립된 기관에서 그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될 수 있는 위원회 같은 형태로 경찰의 사무에 대해서 일정 부분 견제하고 그다음에 보고도 받는 이런 절차를 만드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경찰은요. 조직 인원이 13만 명이나 됩니다. 그만큼 거대한 조직인데요. 무엇보다 경찰 조직은 무기를 소지하고 이 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특징이 있죠. 동시에 우리 국민들 생활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통제는 반드시 필요한데 그 통제를 하는 기구가 장관 아래에 있느냐, 독립적으로 있어야 되느냐, 지금 그걸 가지고 경찰에서는 불만을 품고 있다는 거잖아요. 경찰 입장에서는 통제를 받는 것 자체를 아마 싫어할 겁니다. 독립된 위원회를 만든다고 해서 예를 들어 경찰위원회라는 그런 가상의 어떤 안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또 경찰은 반발하고 야당에서도 또 뭐라고 비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중요한 건 통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겁니다. 왜 그래야 하느냐 뭐 잘 아시겠지만 신체의 자유라든지 사생활의 자유라든지 인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법령에 근거해서 어느 정도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조직이 경찰 아니겠습니까? 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통제가 가능하다. 이 인식을 다 공유한 이후에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찰의 통제에서 벗어난 경찰, 지금 비대해진 상태에서 또 다른 통제에도 그렇게 마뜩하지 않은 이 모습인 것 같고요. 자, 야당은 현 경찰 지휘부의 힘을 확실히 실어주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오전에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이요. 정부에 대한 항의의 의미로 경찰청을 단체 방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직 행안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이 검사 출신인 윤 대통령이 검찰 독재 정부를 만들려고 경찰 길들이기를 시도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야당의 주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대변인님 얘기를 들어볼까요? 서영교 의원이 검사라는 단어, 검찰 독재 이런 과거 한 30년 전에 운동권 학생들이 쓰던 단어를 이 동원해서 현 상황에 빗대서 얘기를 합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선출돼서 이제 새 정부 임기 시작한 지가 두 달도 안 됐는데 굳이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 비유를 하면서 검찰 독재라는 얘기를 하고 또 검경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거 이외에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검경 관련한 얘기들은 무엇보다도 어찌되었건 간에 국민 이익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 기준에 따라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지. 검찰 독재, 뭐 경찰 길들이기 이런 거 국민들 관심 없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어떤 범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된 여러 일들과 관련해서 수사권이든 뭐든 간에 잘 조정이 돼서 어쨌든 편안하게 가게만 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라고 해서 야당 입장에서 그것을 강조해서 경찰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이런 발언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행정안전부에 경찰 담당 조직을 두느냐 마느냐 여부는 이 경찰청 출범 때부터 논란거리였는데요. 전문가들의 입장도 엇갈립니다. 기존 정부 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 사무의 안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가능하다라는 입장도 있고요. 또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두는 건 위법이다라는 입장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왜 대통령 제가 없이 먼저 발표를 한 건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이 되는 이유가 그만큼 지금 상황이 시기가 예민한 상황이고 경찰도 조직이 굉장히 변화 속에 있기 때문에 또 정권이 또 바뀐 시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예민한 시기인데 경솔하게 행동한 건 아닌가. 아까 관행이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다는 말도 솔직히 충분한 해명은 되지 못해요.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을 공개적으로 해버린 만큼 책임자들에 대한 강한 문책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인사 발표 문제는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거는 뭐 그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인사 발표를 확인하고 마지막까지 제가 끝난 것이냐 아닌지를 확인하고 했었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이유는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발표 자체는 잘못됐죠. 분명히 그거는 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봐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행안부 안에 검찰국을 두는 문제는 이거는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지금 경찰이 비대위 지금 1차 수사권을 갖긴 했지만 영장 청구권과 기소권은 아직 검찰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수사를 해서 잘못된 수사가 됐다면 검찰이 다시 재수사 요청을 할 수가 있고 인신 구속에 대해서는 검찰이 아직까지는 통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경찰이 만약 행안부 안에 그 경찰국을 안 두더라도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전혀 견제가 안 된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견제가 되는 부분은 좀 남아 있는 건 분명히 있고 다만 규모가 커지고 수사에 대한 어떤 범위가 넓어졌으니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견제받을 수 있는 기구는 만들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네. 다만 그 행안부 안에 두는 것은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서 어떤 방법을 할지를 우리가 논의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